남녀 축구, 농구, 배구, 하키까지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는 온 구기 종목이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볼까요? 남녀 축구와 농구, 럭비, 여기에 남자 핸드볼과 여자 배구까지 진출에 성공했고요. 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92년 만에 모두 출전했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름 일본과 비등한 성적을 유지하며 선전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걸까요? 과연 일본 스포츠에는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인지 스포츠 전문 기자와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일본은 이 생활체육의 기반이 탄탄한 가운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배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홈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게 패하면서 메달의 꿈을 접어야 했는데 불과 3년 뒤 대한민국 여자 배구는 이번 올림픽 출전에 실패한 반면 일본 여자 배구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와 3년 만에 입장이 완벽하게 바뀐 종목이 여자 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놀라운 건 남자 배구입니다. 남자 배구는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비해서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피지컬에서 많이 밀리고 팀에서도 밀리다 보니까 남자 배구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남자 배구가 무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배구는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켰다. 남자 농구도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농구는 매니아 스포츠였는데 하찌무라라고 하는 선수가 등장을 했고 와다나베라고 하는 선수가 NBA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드지는 키가 작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가와무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172cm인데요. 지난해 농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이 핀란드를 이긴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수다. 농구 배구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피지컬이 떨어지더라도 센스가 있고 능력 있는 선수를 적극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바뀌게 됐고요. 일본의 농구 배구의 공통점, 전부 외국인 지도자가 오랫동안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88년부터 시작해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부터 일본 스포츠가 대한민국을 참고하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체육과학연구원에 해당하는 기구를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태능선수촌 같은 국가 트레이닝 센터가 없었는데 이것을 2000년대 중반에 역시 도쿄에 만들었고요. 생활체육의 기반이 워낙 탄탄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졌을 때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어졌다. 또 한 가지는 96년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 스포츠의 올림픽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일본이 유독 여성 스포츠에 강합니다. 여자 레슬링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금메달을 일본이 석권할 정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유토리 교육을 받은 유토리 세대들의 활약이 일본의 선배 세대들과는 많이 다르다. 이 점입니다. 유토리 교육은 한마디로 과도한 공부 부담을 지워주고 많이 놀게 하자라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학습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토리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94년생 오타니 쇼헤이 피겨스케이팅의 한유 유지루고요. 이 선수들이 예전보다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고요. 이른바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한 골든 에이지를 만 9세부터 12세까지로 보는데 94년생들이 만 9세에서 12세가 되던 그 시기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작을 했고 이 선수들이 운동할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일본 스포츠의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부활동 수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남자 농구 선수가 8만 3천 명, 여자가 5만 명입니다. 그리고 남자 축구 선수가 14만 명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줄었습니다. 부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출생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부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맞으나 비택부라고 해서 부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부터 쭉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구기 종목은 환경이 너무 좋은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아닌가.
우리나라 남녀 배구, 농구 연봉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농구, 배구 선수 중에 해외 진출해서 모험하는 선수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올림픽은 갔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 부족, 전술 부족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래도 축구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프로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기반이 잘 돼 있는 종목이고 또 해외 리그에 도전도 많이 하고요, 선수들도. 또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축구는 조금 다른데 농구, 배구는 뭔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틀을 깨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김연아, 박태환, 김연경 이런 선수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두세 명의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인재풀을 넓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요. 과학적인 지도 방법, 정말로 코칭이 중요합니다. 이 코치 능력이 과거 자신의 경험만으로 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에 나갈 수 있는 연구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